자, 지금부터 사건 전문가들과 함께 내용 더 깊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 교수님 좀 전에 리포트를 봤는데 영상만 봐도 당시 상황이 굉장히 긴박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음주 폭행 난동이 그 아직까지도 그 사회에 참 불안감을 주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소위 말해서 음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각종 범죄에 상호 연관성이 30% 40%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성폭행 사건, 폭행 사건, 뭐 살인 사건, 술을 먹고서 범행을 하는 경우가 30% 40%이기 때문에 네. 이 근본적인 이런 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는 술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의 소위 말해서 용인하는 정도도 조금 엄격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그 해보고요. 또 술과 관련돼서 사후 조치를 하는 그러한 지금 기관이 뭐 경찰, 뭐 복지부, 지자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좀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은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안전하게 귀가 조치를 시키는 뭐 이런 업무를 경찰이 또 하고 있는데 이것에 사실은 근거법이 사실 좀 애매한 뭐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유학을 하게 되면 이런 그 음주로 인한 사회 불안을 조성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이번 그 사례에서도 여성은 전혀 일면식이 없는 그런 상대인데 가게까지 쫓아가서 공격 행위를 하는가 하면 또 이것을 말리는 그 남성한테도 결국은 이제 술이라고 하는 힘을 빌어서 저는 행동을 한 것이죠. 아마 지금도 역시 그 여러 골목 상권에는 주폭이라고 하는 이른바 술을 먹고서 난동을 피워서 이 일상적인 평온한 생활을 하는 시민들의 안정감 해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지금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건 변호사님 보면은 피해자가 이번에 한둘이 아닙니다. 이들을 그러면 어떤 처벌을 이 피해자는 받게 됩니까?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요, 폭행을 했기 때문에 또 상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해죄 등이 성립할 것 같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거에 제가 더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자면 네. 음주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 심신미약이다 혹은 심신상실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만요. 가명 사유로 적용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음주 상태의 이런 주폭 범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법원에서도 음주 상태에서 이런 폭행, 상해, 심지어 살인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오히려 가중해서 처벌하는 양형 기준을 성립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범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